햇살 가득한 봄날, 아름다운 베네치아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천재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는 자신의 영혼을 담은 음악을 만들어냈죠. 그의 음악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의 삶은 음악만큼이나 드라마틱했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는 1678년 3월 4일 이탈리아 무리도시 베네치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칠삭둥이로 태어나 매우 허약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발디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이며 건강하게 자라났고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비발디의 아버지 조반니 바티스타 비발디는 베네치아의 이발사이자 베네치아 산 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발소에서 손님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연주도 해주는 서비스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반니의 바이올린 실력이 뛰어나 산 마르코 대성당에서 스카우트했다고 하네요.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아버지의 영향으로 비발디는 자연스럽게 음악과 친해졌고 바이올린 연주를 배우며 음악적 재능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음악적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직접 바이올린 레슨을 해주며 비발디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비발디의 아버지 머리가 빨강머리여서 그런지 비발디의 머리도 빨강머리였다고 하네요. 비발디의 음악적 재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고 그는 어린 나이에 성마르코 대성당의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당은 당시 음악 교육의 중심지였으며 비발디는 이곳에서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으며 작곡가로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성당에서 비발디는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화성악과 작곡을 공부하며 음악적 지식을 쌓았습니다. 비발디는 성당에서 음악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음악가가 되려면 성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발디 역시 사제가 되면서 성당에서 음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의 음악적 재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발디는 15세에 신학교에 들어가 25세에 서품을 받았으나 천식으로 숨이 차 미사를 제대로 올릴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그는 미사를 봉헌하다가도 갑자기 악상이 떠올랐다며 제2방으로 들어가 작곡을 하는 등 신자들을 멘붕에 빠뜨리기도 했다죠. 비발디는 1703년부터 1740년에 걸쳐 베네치아의 여자 고아원 겸 음악학교이던 피에타 고아원에 근무했으며 1716년에는 피에타 여학교 음악감독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의 역작 사계 역시 이 시기에 작곡되었습니다. 비발디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중요한 솔로 부분은 자신이 직접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1인 2역을 하니 베니스 최고의 꼭 봐야 할 관광 상품이 됩니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유럽의 왕과 귀족들이 피에타 여학교로 몰려들고 비발디에게도 든든한 후원자가 여럿 생겨납니다. 18세기 유럽에서 비발디의 인기는 바흐와 핸델을 능가했습니다. 바흐는 비발디의 악보를 보면서 작곡을 연습했고 무려 17곡에 이르는 비발디의 협주곡을 편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발디 곡을 편곡하면서 비발디 곡을 편곡한다는 이 간결한 문장을 빼먹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도 바흐의 곡인 줄 아셨나요?
젊은 나이에 성 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된 비발디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인 안나 지로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고 금지된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제였던 비발디는 교회의 규율을 어겼고 안나는 사회적 지위를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졌지만 동시에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비발디는 안나를 위해 아름다운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회의 편견, 교회의 압력,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두 사람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제 서품을 받은 지 4년 만에 가톨릭 교회는 그의 본당 사제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킵니다. 그런데 비발디는 오히려 작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혹독한 겨울처럼 비발디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안나와의 이별은 그의 음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계의 겨울 악장에서 느껴지는 쓸쓸함과 고독은 그의 상실감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비발디와 안나의 사랑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의 음악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사랑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737년 핸델의 후원자이기도 했던 루포 추기경은 그의 오페라를 금지시키기에 이르렀고 비발디는 그동안에도 자작한 오페라를 상연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각지를 순회하기도 하고 빈이나 암스테르담으로 가기도 하였습니다. 후원자를 찾아 오스트리아 빈 황궁까지 찾아간 비발디. 하지만 1741년 비발디는 이곳에서 유명세로 긁어모은 모든 돈까지 탕진한 뒤 가난하고 쓸쓸하게 생을 마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빈소년 합창단의 전신인 소년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중에는 하이든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발디는 오스트리아 빈민가 묘지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의 음악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아름다움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죠. 지금까지 비발디와 안나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다양한 음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